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기업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변동비하고 고정비의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은, 이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겠구나. 영업이익이, 안 좋겠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약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매출액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제품을 판매한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을 다 판 금액. 근데 매출액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P 곱하기 Q입니다. P는 판매 가격. 네. 스마트폰 뭐 100만 원이에요. 이거를 한 대 팔면 100만 원이 매출액이 되고 10대 팔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매출액은 PQ입니다. 근데 이 P하고 Q란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 증권 뭐 보고서나 이런 데서는 P하고 Q라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하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하시려면 이 약어들은 좀 아시면 좋겠고, P는 어쨌든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제 Q는 퀀턴티, 그래서 수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 곱하기 Q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해요. P가 올라가죠. 그럼 당연히 매출액은 증가합니다.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아니면 가격을 조금 낮췄는데 판매량이 뭐 두세 배 늘었어요. 그래도 매출액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P와 Q의 곱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P든 Q든 이게 오르면 매출액은 증가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도 어렵진 않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원가에서 판관비를 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공식이 있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매출액 설명드렸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P 곱하기 Q에서 비용을 빼면 돼요. 그럼 그대로입니다.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C가 비용이에요. 코스트.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C는 비용. 근데 비용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매출 원가와 아까 설명드린 판관비 두 개 다 들어갑니다. 요거를 우리가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손익계산서에 설명드린 대로 재료비.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리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들어가고 그죠?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이제 재료들을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재료비는 변동비라 그래요. 이 재료값이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특히 화학 회사들이 그런 게 되게 심한데,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에틸렌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에틸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프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나프타, 이 나프타 가격에 의해서 나프타를 이제 그 분해해서 어쨌든 에틸렌이란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건데, 나프타 가격이 막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럼 원재료비 비용이 크게 증가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나프타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럼 재료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특히 화학회사들이 그런 게 재료비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어쨌든 재료비고 재료비는 주로 변동비다. 근데 이 원재료라는 게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는 변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냥 뭐 원유 가격이 매일 똑같지도 않잖아요. 매일 변동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비라고 하는 거고, 판관비는 고정비라 그래요. 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가 이런 거는 잘 변하질 않아요. 사실 저도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 인건비가 뭐 1년에 한 번씩은 뭐 제가 뭐 또 업무를 잘하면 승진을 하면 당연히 그때 올라가겠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1년 동안 거의 그대로 갑니다. 뭐 2, 3년이 그대로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그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분기나 1년 단위로 하니까 그 상황에서 인건비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관비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정비라 그래요. 변동이 없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 이 매출액 P 곱하기 Q에서 C를 빼는데, C는 비용인데 비용은 두 가지, 매출원가, 판관비. 매출원가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변동이 크고, 판관비는 비용 변화가 거의 없다. 고정비다. 자, 그래서 밑에 써드린 대로 변동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이 재료비가 하락하면 당연히 재료비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많이 증가하겠죠. 비용이 주니까.
고정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비용이 줄진 않아요. 고정비는 그대로예요, 비용은. 그 비용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고정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매출액이 늘어야 돼요. 비용은 그대로인데 내가 판매한 이 매출액이 확 늘어났어요. 그럼 이만큼의 그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무조건 매출이 늘어야만 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재료비, 변동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내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매출액이 증가해도 그거 이상으로 그 재료비가 확 올라오면은 이 차이가 벌어지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는 거는 그대로인데 재료비가 확 떨어졌어요, 어느 날. 그러면 이만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비용 기업은 여기 보면 롯데케미칼 이게 재무제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자공시 들어가서 찾아본 건데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비용이에요. 이 롯데케미칼의 비용인데 이게 단위가 1000단인데 제가 이게 보니까 총 비용이요. 그 판관비가 여기 보시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 고정비죠. 고정비는 2000억이고 매출 원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비라 그랬죠. 변동비. 이게 3.4조예요. 3조 4천억. 그러니까 고정비는 별로 없죠. 3조 4천억이 재료비고 2천억은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딱 봐도 변동비. 예, 변동비가 높은 그런 기업인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고, 그 변동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2조 7천억. 그 중에 2조 7천억이 원재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프타 가격. 나프타를 이용해서 에틸렌을 만들거든요. 그 나프타 관련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원재료가 2.7조. 3.4조 중에 2.7조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이 회사는 저 원재료 가격만 떨어지면 돈 많이 벌겠구나. 이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적인데 누적은 6.7조인데 사용된 원재료는 5.2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건 이제 고정비용 기업인데 우리 요즘에 이제 리니지 2M이 나왔는데 NC소프트란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자, 보면 NC소프트는 지금 보면 밑에 이것도 단위가 1000인데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800억이에요. 그래서 2800억의 그 전체 요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이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고정비입니다. 예, 2800억 중에 이 중에 급여가 550억, 연구개발비가 730억, 지급수수료, 광고선점, 이거 다 고정되게 나가는 비용들이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 회사는 근데 게임을 만들잖아요. 게임 만드는데 원재료가 있나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니까. 그냥 프로그램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없고 일정하게 저렇게 비용만 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C소프트는 다른 거는 변동될 게 없어요. 일정한 비용은 나가니까 매출만 나오면 돼요. 매출이 많이 나가려면 NC소프트가 만든 게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돈을 지불만 하면 되겠죠. 리니지 2M을 하건 리니지 M을 하건 사람들이 거기에 결제만 많이 해주면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고정비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제 요거까지만 하시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치킨집을 예로 들었는데 변동비용 기업이 대표적으로 치킨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킨집은 생닭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생닭을 가져와서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닭 가격이라는 게 뭐 갑자기 조류독감이 발생해가지고 닭이 막 엄청나게 폐사하면 생닭 가격이 막 폭등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안 좋은 거죠. 생닭 가격이 하나에 1000원 하던 게 갑자기 어느 날 3000원에 받아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치킨 가격을 올리기가 당장 어렵잖아요. 그럼 2000원씩은 그냥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생닭 가격이 너무나 많이 빠지면 1000원 하던 게 공급이 넘쳐가지고 5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치킨집 하시는 분은 너무 좋은 거죠. 치킨 가격은 잘 안 내려가잖아요. 생닭 가격은 떨어져도. 그럼 재료비가 주니까 마진이 확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생닭은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료비가 올라갔어요. 인건비 거의 변동 없습니다. 당연히 판매 가격도 거의 변동 없다고 칠게요. 판매량도 똑같다고 치면 이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내가 가져온 생닭 가격만 올라갔으니까.
재료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재료비가 확 떨어졌어요. 인건비 그대로고 판매 가격도 그대로예요. 근데 판매량이 좀 떨어졌어요. 예. 내가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치킨이 좀 판매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생닭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면 내 이익은 늘어나요. 예. 재료비가 더 줄어드니까. 판매가 주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생닭 가격이 크게 빠졌어요. 인건비는 뭐 알바생 그대로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조금 떨어졌어요. 예, 그 판매량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판매량까지 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생닭 가격이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럼 이익이 뭐 엄청나게 증가는 안 해도 조금이라도 이익은 납니다. 이거를 상쇄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 재료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정말 이게 중요해요. 매출액이 좀 안 늘어도 상관없어요. 매출액이 좀 줄더라도 원재료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그래서 특히 화학이나 철강 회사들 보실 때, 포스코나 롯데케미칼도 보실 때 그 회사가 만드는, 뭐 포스코는 철강석으로 만들잖아요. 철강석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근데 매출액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럴 때는 사실 무조건 사야 돼요. 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철강 가격이 좀 오르긴 하는데 철강석 가격이 엄청나게 막 급등을 했어요. 실제로 올해 좀 그랬어요.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이 주가가 많이 좀 부러졌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원재료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고정 비용. 이제 대표적으로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재료비가 들 게 없잖아요. 그죠? 뭐 가위, 빗, 헤어드라이어, 이거 그냥 사놓고 그대로 있잖아요. 재료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어 커트를 하는데 재료가 들어갈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샴푸, 예,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펌약,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가격이 엄청 변동하고, 갑자기 오늘 이 펌을 하기 위해서 사놨던 약이 다음 달에 막 5천 원 하던 게 10,000원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미용실은 그냥 고정비용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비 변동 거의 없고, 인건비도 뭐 갑자기 내가 채용을 늘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땐 거의 그대로고, 이제 변하는 건 이제 매출액밖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재료비나 인건비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판매 가격은 내가 뭐 미용실을 하는데 뭐 헤어컷이나 펌 가격을 그냥 그대로 고정을 해놨어요. 안 올리고 그대로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번 달에 많이 안 왔어요. 예, 많이 안 오니까 당연히 이게 줄어들겠죠. 그죠? 다른 건 변동 없으니까. 근데 이번 달에 내가 가격을 올렸어요. 뭐 헤어커트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올리고 펌 가격도 5만 원을 5만 5천 원 올렸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격이 올렸는데도 줄지 않고 오던 사람들은 그대로 왔어요. 단골 고객들이. 그래서 판매량은 그대로예요. 그럼 당연히 이익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을 올렸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예를 든 거니까, 그 헤어컷 가격을 올렸는데도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온 거예요. 워낙에 뭐 내가 이렇게 시술을 잘한다는 이 커팅을 잘해가지고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가격을 올렸는데도 고객들이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최고죠, 사실은. 그래서 이익은 급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고정비용 기업은 재료나 인건비 이런 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과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만 점프를 해주면 이익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은 뭐 다 그래요. 변동비가 높냐? 이게 골고루 섞인 기업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변동비가 높은 기업도 있고 고정비가 높은 기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금 설명드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 고정비가 높은 기업인가? 아니면 재료비가 높은 기업인가? 이걸 한번 잘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제 사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오늘은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